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차 감염으로는 첫 확진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김경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김경일 기자, 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에서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시카고에서 나왔습니다. 네. 각 지역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2명,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각각 1명씩 나왔고요. 네.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오늘로 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밖에 애리조나, 워싱턴주도 각각 1명씩으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봐야 할 부분이 6번째 확진자는 이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최초의 환자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카고 거주 확진자의 그 원인은 사람으로 전염됐다고 CDC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남편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한테 전염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확진을 받기 전에 그 거리를 활보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추가 검사 대상자는 약 70여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 더 많은 확진자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70여 명이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CDC는 한 명이 지금 약 한 명의 그 감염자가 3명을 한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비상사태 선포는 모두 6차례, 그러니까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네. 그리고 2014년 폴리오,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 선포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WHO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서 지난 2005년 제정된 국제보건규약에 따라서 각국의 이 권고 내용을 이제 알리게 되고 이제 정해서 알리게 됩니다. 네. 그럼 각 나라별 보건 당국이 이 검역과 그 위기 그 대응 관리도 그 훨씬 또 강화가 되는 거죠. 네. 또 잠복기 중이나 또 아프지 않은 이 무증상 상태에도 입국하는 이 경우를 또 대비해서 일선 의료기관의 그 대응 태세 수위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각국에서는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이 사실을 그 WHO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좀 더 정확한 이 환자의 감염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질병이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양상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또 역시 비상사태 WHO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빠른 환자, 누가 이제 감염이 됐는지, 누가 이제 아픈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한인타운에 병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바로 입구 앞에 이제 증상이 보이면 즉시 알리라. 영문도 있고 한국어 안내문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 CDC는 먼저 병원과 그 보건당국의 그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은 병원을 가겠죠. 그러면 네. 대형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우한폐렴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특별히 치료는 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즉시 보건국에 알리게 되죠. 네. 그럼 보건국에서는 치료나 격리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정부로 이 숫자를 알려주게 되고 이 숫자들은 주정부에서의 숫자는 반또 CDC로 해서 이제 CDC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식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반대로 CDC는 그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각 보건국은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 보건국이 검사 대상을 정하게 되면 우한폐렴 양성과 음성 반응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말처럼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말처럼 잘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한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격리 조치됐고 이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최대한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니면 또 내가 접촉한 사람 때문에 감염에 의심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다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각 병원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일반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2차 또 자기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또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내가 증상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는 과정이 가족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려진 뭐 예방법은 뭐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다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쓰거나 뭐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입을 가려서 가려서 하라. 하는 것, 이 방법뿐이고요. 네. 뭐 이게 말 그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현재 우한폐렴 환자에게 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대비할 백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이고요. 예방이 우선이다. 네네. 네. 그리고 우한폐렴은 또 잠복기가 평균 5.2일이라고 중국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잠복기에도 1인당 그 2.2명에게 전파된다는 이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복기는 사실 뭐 특별한 증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잠복기에도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뭐 이게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지금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각 국의 보건국은 지금 의심되는 환자는 약 2주간 검사를 한다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계속 상황 전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